이 질문 중에 저게 다 하셨나요? 지금 설계사무실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 그건 아까 했나요? 네, 하셨죠. 그게? 질문 뒤에 있는 건 거의 다. 질문을 다 하신 거죠? 제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바쁘다고 해서 항상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한 가지는 항상 불만이 그거예요. 시공하시는 분들 건설사 내역서를 딱 보면은 뭐 직접 결합이 간접 결합이 농업이 뭐 장비에서 이용해가지고 딱 보면은 이 현장을 잘 끝냈을 때 본인의 이윤이 보장이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운영을 잘 했을 때는. 거기 이제 그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 자기 타겟의 현장 수정에 그대로 있을 거고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구분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뭘 해서 뭐 이렇게 했더니 이 프로젝트 끝나면은 얼마가 남네? 이런 계산이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체계하지 않으면은 막연하게 그냥 안개 속을 걷는 배처럼 사무실 운영한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게 이제 건물을 만드는 거 어떻게 보면 제작이잖아요. 네. 실제로 물자를 투입을 해서 하는 거니까 네. 이게 들어간 거에 나온 거에 대한 그게 되는데, 우리는 무형의 용역이라서 그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메이저 큰 설계 사무실들이 한순간에 어려서 이게 망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산업 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뭐 어느 해에는 내가 자기 회사가 뭐 해외 수주를 뭐 몇백을 했는데 갑자기 그 해가 어느 확 어려진다거나 아니면 뭐 공동주택 위주로 굉장히 큰 프로젝트 하다가 문제 돼가지고 갑자기 그 회사 확 망하거나, 이런 산업 구조가 굉장히 좀 되게 좀 그런 것들은 좀 문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작은 소규모 설계 사무실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용역이라는 게 저희 분야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무형의 용역을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인건비 베이스로 가는 경우잖아요. 근데 그 인건비라는 게 사회 전반적인 또 그런 비교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계의 인건비와 또 다른 업계의 인건비하고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하고 싶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같은 마음이 할 것 같은데, 또 그 내에서도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체계화되긴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외국 사례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무형의 용역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어떤 그런 정확한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매기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실 운영 어려운 거 생각난 게 외로워요. 직원들이 다 이제 20대 후배나 30대 초중반이니까 40대를 쓰시죠, 왜? 40대가 저희 같은 규모 사무실에 있을까요? 그렇죠. 오려고 하지 않을걸요? 방금 외롭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사람, 이렇게 친한 친구 이렇게 카톡에 보면 대문 사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뀌었길래 보다 보니까 거기에 책 사진이 표지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란 책을 걔가 샀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딱 찍어가지고 이제 자기 카톡에 프로필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책 표지에 뭐 약간의 글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이게 CEO로 산다는 게 너무 외로움에 대한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요새 서점에 가보면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 유리장 같은 멘탈을 지키는 방법, 막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장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책이 그들에 대한 그 유리장 같은 멘탈을 좀 지켜주기 위한 오구오구 해주는 그런 책인가 보다 싶어서 제가 그거를 딱 캡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사보려고. 그래서 지금 외롭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오늘 아침에 봤던 게 딱 생각이 나요. 가끔은 이제 이렇게 뭐 두 분이서 운영하는 사무실도 있고 세 분 사무실도 있고 하는데, 이제 혼자 하는 거는 좀 그런 거 있고, 또 직원들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괜히 꼈다가 이거 꼰대 소리 뭐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런 거. 또 어쩔 때는 너무
정체돼 있으면은 이걸 좀 받고 싶어서 내가 막 까불고 있어요. 직원들 그럴 때도 있어요. 맞아요. 많이 하고. 저 혼자 막 까불다가 가장- 분위기 애매해질 때 힘들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책을 보고 이건 당장 사야겠다. 제가 사서 선물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보통 혼자 야근을 좀 하시죠? 아, 직원들은 그쵸. 좀 가고, 그죠? 예,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때 외로우신 거죠, 그때? 그때는 오히려 외로움을 못 느끼죠. 언제 외로우세요, 오늘? 아니 그냥 같이 뭐 있을 때, 음, 그러니까 뭔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뭐 점심 같이 먹으러 가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눈치 없게 왜 같이 먹냐고. 혼자 먹으라고. 혼자 먹고. 그래요? 아니 그건 농담인데 요즘에 도시락 뭐 맞아요. 이러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내가 옛날에 직장 생활했을 때 내가 어땠을까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아무래도 좀 그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 내가 당연한 게 왜 쟤들한테 당연하지 않지 이런 것도 있고 그들이 당연한 게 나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의 갭이 이제 외롭다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건축 이야기를 많이 나눠본 것 같아요. 원장님의 작품 세계도 좀 들어보고 또 우리가 사실 다 너무나 공감하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알지만 정말 유리장 같은 저희 건축사들의 멘탈을 좀 달래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도 공모전 계속 참여하실 네,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네, 예, 직접 이렇게 온라인처럼 이렇게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저희 이제 일단 모든 이야기들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마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텐데 따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좀 풀리면 3, 3호 좋은 자리에서 또 만나서 또 재밌는 얘기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같이 해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전한준 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